핫뜨거 바른정당 이연속 2위 최고위원. 네. 당대표를 1년 새에 두 번을 뽑았는데. 투탑. 두 번을 뽑았는데 두 번 연속으로 2위를 하신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핫해 하태경입니다. 첫 번째 최고위원 때보다는 득표율이 낮죠? 낮죠. 근데 이제, 뉴스공장 덕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대선 후보랑 붙었는데. 네. 4분의 1 득표. 예, 뭐, 지난번에는 어쨌든 김무성 대표도 있고, 뭐 해서 제가 명실상부한 투탑이라고 이야기는 못 했는데, 이제는 물론 쪼그라진 정당이긴 하지만, 개혁 보수의 투탑. 자, 투탑인데 당은 절반으로. 절반으로.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만난 이후로 적어도 국민의당에서는 예. 안철수 대표가 통합으로 가는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로드맵을 확실히 정했나 봐요. 예, 글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한테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건 정말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연대까지는 반드시 한다. 선거연대라는 건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예, 후보를 낼 때 연대한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선거를 한다.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합당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이제 우리 당에 합당 논자도 있습니다. 지금 11명 중에 몇 명이 합당 논자입니까? 정확히 이건 다 모여가지고 국민의당 합당 문제 논의는 안 했는데 한 3-4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명. 합당. 반드시 합당해야 한다. 하는 게 좋다. 기호 3번을 달아야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고위원회에 저하고 유승민 대표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도 합당을 전제로 우리가 이 국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고 이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 안철수 대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탑다운 방식인 것 같아요. 안철수, 유승민 만나가지고 전격 합당 선언을 하면 누가 뭐 어떻게 할 거냐. 나갈 사람 나가라. 원래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내부에서는 최대한 설득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일단 안에서 합당 결사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럼 불 끄는데 시간 다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불을 안 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그 박지원 전 대표나 이 정치 고단수이기 때문에 이 호남 민심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막 마음대로 해라 할 테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격 합당선언 이런 거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선거연대까지만 하고 그 다음 것은 상황을 봐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끝장 토론을 한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예. 오늘 끝장 토론을 했는데 접점이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예. 합의 결론이 어렵겠죠. 예.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다가 끝나겠죠. 그런데 대략 지금 새는 합당의 반대파가 숫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국민의당 내에서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 20명이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여차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 탈당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분당 수준이죠. 반반이니까 거의. 반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 분당하겠다 했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결국 분당을 하던 탈당을 하던 그런 숫자가 말은 많지만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 일부 나가도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탈호남하는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그 일부 어차피 말 안 듣고 자기하고 계속 반기를 들고 탐탁치 않아 하던 사람들은 나갈 테면 나가고 그래봐야 크게 숫자 없을 테니까 나머지 한 10명 정도 나가더라도 한 30여 명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렇게 보이죠. 제가 요즘 역할이 국민의당 구당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중재안을 낸 거예요. 안 대표 쪽이랑
소위 말하는 뭐 비한 반한 계열이랑 그래서 이제 어떤 중재안을 내셨죠? 선거연대를 하자. 네. 이거 합당 아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듣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이게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박지원 대표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신 게 아니 합당 파트너로 바른정당이 있고 거기 사실상 뭐 우리 당 지도부를 대변하는 제가 합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의총석상에서 그럴 거예요. 반드시 합당하자는 건 아니다. 근데 연대를 강화하자는 거다. 그렇게 말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안 대표 부근에서 나오는 거죠. 네. 부근에서 나오는 거고 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니까 여러 목소리 수렴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아니에요. 의총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이 대표는 자기 이야기를 먼저 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렴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태경의 중재로 선거연대 정도로 일단 하는 걸로. 그래서 어제 박지원 대표 어디 YTN인가 어디 인터뷰를 보면 그 선거연대는 그럼 반대합니까? 선거연대는 할 수 있지. DJP도 선거연대고. 근데 연대와 합당은 다르다. 선거연대와 합당.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당 내에 선거연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제부로 사라졌어요. 공식화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도부도 끌고 나가지. 저기서 대립을 더 심화시켜가지고 야 계속 싸우자. 제가 안 대표이고 안 대표 측근이면은 물론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초반에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서 불을 꺼야 된다 내부에. 왜냐하면 이걸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합당파가 이겼다고 쳐요. 우리가 합당 안 하겠다는데. 그때가 되면 또. 그때가 아니라 오늘 내일 뭐 이번 주에 합당 결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합당 좋다 합시다.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명이 나갔어요. 15명 남았어요. 15명 남았는데 합당하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당하고도 정치는 생물인데 홍준표 날라가고 이제 보수에 아무도 없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보고 당권 잡아라. 이러면 우리 그냥 점령군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지만. 있죠. 홍준표 대표가 요즘 막 활동비로 스텝이 꼬이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만 드릴게요.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처음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와이프한테 특수활동비를 줬다. 남는 거를. 그러다가 어제는 페이스북에 그 특활비로 준 게 아니고 월급 남는 거로 줬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월급으로 주면 현금으로 안 줘요. 계좌로 들어갔다 계좌로 들어가지. 특활비는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월급을 현금으로 줬다. 이거는 국회의원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비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로 와이프한테 줬다는 걸 월급으로 준 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좀 더 제가 보강 설명을 하자면 홍준표 대표 여기 안 계시니까 본인이 이제 특활비 판공비라고 불렀죠 그때는. 네, 판공비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판공비는 영수증이 있어요. 근데 특활비는 영수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몫으로 나온 판공비, 그 판공비 한 4, 5천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집에 갖다 준 거 아니냐라고 김진태 의원이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을 하거든요. 약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다가 남는 거는 내가 월급하고 섞어 썼기 때문에 집에 갖다 줬다. 집에 갖다 줬다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뭔가 김진태 의원도 뭔가를 들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 자리에서는 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섞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섞어 쓸 수 없다. 월급이라면 통장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비니까 아무리 이제 계산을 해도 야당 원내대표 이때 줬다고 했더니 야당 원내대표 당시 했던 원혜영 대표 난 받은 적이 없다. 의원이. 그렇죠. 부인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빕니다. 그게 운영이라는 상임위잖아요.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원장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특활비가 있으면 간사들한테도 얼마씩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폭탄 선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딴 게 아니라. 폭탄 아니기만 해봐요. 국회 특활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아예 폐지를 하죠? 아예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활동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도 기분이 나빠요. 예를 들어 이제 특활비를 국회에서 제가 받잖아요. 네. 받으면 어떤 때 주냐면, 새롭게 특위를 만들어서 네. 우리가 추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오래된 관행이죠, 국회. 네, 그러면은 그 간사들이나 할 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꼭 보스가 밑에 사람 주듯이, 네. 아이, 수고했어. 네. 아니, 같은 국회의원끼리.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밥 먹으라고 하면 가서 밥 먹죠. 우리 밥 먹죠. 예. 그렇게 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기분이 나빠서 안 받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부하겠다. 이제 거부하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특활비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정세균 의장님이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는 의원들 이름 나오니까 불쾌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라 그 의장님 특활비가 제일 많거든요. 의장님이 특활비를 이제 없애라. 판공비. 그러니까 판공비 헷갈린다니까. 네. 특활비는 영수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개인 집한테도 갖다 줘도 되고 유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특활비는 폐지하겠다. 아예 폐지하고 다 영수증 있는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영수증 없는 돈은 남은 거는 전부 다 포항 지진 성금으로 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성금 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바른정당은 이렇게 저렇게 특활비가 나올 수 있는데 전면 수령 거부하겠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의총을 소집해가지고 대표님 오시면 특활비 수령 거부 선언을 하자. 그리고 특활비 폐지 운동을 대표님 판공비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도 이제 특활비 안 받겠다. 네. 선언을 하시자고요. 당연히 적으니까 그럴 수 있죠. 조금만 그걸 떠나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 특활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더라고요. 국회가 존재해왔던 이래로 항상 액수의 차이는 있어 왔던. 근데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은 특활비로 저도 한노위 간사도 하고 최순실 청문회 때도 위원장 되면 위원장한테 나오고 간사 되면 간사한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추가 노동수당이에요. 그런 개념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설날 우리가 이제 떡값이라며 줬던 기업에서도 줬던. 근데 그게 꼭 그 보너스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값처럼 수고했어의 개념으로 현금을 준 거거든요. 현금을 주는 거죠. 계좌로 넣어줘도 되고 추가 근무수당이라고 월급 명세서에 이번에 새로운 특위 새로운 걸 했으니까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상하관계인 것처럼 국회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특활비 문제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는 특활비 그러면은 월급 줬으면 그 특활비는 어디 줬냐 하니까 야당 원내대표 당시 줬다고 하니까 내가 안 받았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빕니다. 사실은. 꽤 많이 비어요. 현재 설명할 수 없는 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공백이 생기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홍준표 출당되고. 그죠? 친박도 다 날아가고. 친박은 자연스럽게 적폐청산 해주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흔들리면 친박이 잡겠죠. 그건 아니죠. 지금 최경환 서청원은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정말 보수 리더가 없다. 우리 유승민 비대위 비대위 맡아서 정권을 행사해라. 절대 그런 일은 아니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한국당 비대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제로의 수능. 낮지. 제로의 수능하는데. 근데 홍준표가 날아갈 가능성은 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법원. 홍준표 대표가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른정당 들어와서 비대위를 니네가 해라. 이건 본인이 먼저 날아가는데 그때는 본인의 목소리.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국민의당은 지금 사실 끝장 토론이라고 할 만큼 세력도 크고 큰 세력 둘이 부딪혔고 한쪽에서는 탈당이니 분당이니 심리적 분당이니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쪽이 이렇게 나갔어요. 만약에. 그러면 20명 이상이 나갔다. 예.
먼저 나갔으면은 그러면은 남은 사람들끼리는 편하죠, 이야기가. 근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 걸 그리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은 제가 볼 아니더라도. 때는 예. 우리랑 비슷한 문제인데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둘 다 양당 환원론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소선거구제고 하니까 뭐 이쪽 한국당으로 모여라.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보면 한국당 제발 좀 가줘. 우리 민주당 가고 싶어. 이게 실제 본마음이 아니냐. 물론 박지원 대표는 100%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몇 분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명분을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우리는 바로 합당하겠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하태경, 유승민 간의 합당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탈당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주 세력을 그죠? 호남 정통 민주 세력을 우리가 뭐 구출하겠다. 이런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박수 받지 않고 시너지가 없는데 왜 합니까? 안 그래도 쪼그라들었는데 우리는 더 쪼그라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내려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명 이상 영원한 국민 20명 이상 탈당? 주민들이 네. 박수 쳐주면은 우리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주민들이 박수 안 쳐줍니다, 지금은. 아니,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호남 보더라도 호남의 지금 민주당 지지가 한 7, 80% 되죠. 그 정도 되겠죠, 뭐. 그죠? 예. 그런데 바른정당 합당에 찬성하는 게 한 37, 8%. 예. 반대하는 게 한 45% 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의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 여론조사예요. 국민의당 권리당원은 예. 한 50%가 바른정당 합당 찬성이고 네. 민주당 합당이 한 10몇 %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여론이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체감하는데 한번 제가 KTX 타고 광주 내려갔는데 제가 잤거든요. 개의치 않는 거겠죠. 아니 제가 당이 작아져가지고. 잤는데 예. 제가 이제 광주 내려간다고 하고 자니까 막 호남 분들이 깨워줘요. 내리라고. 그거는 의원님이 바보같이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를 호남의 바른정당에 대한 호감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막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면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호남의 좀안 됐고 그러니까 당도 최고라. 그 전에 깨지기 전에 우리 20명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자고 있어서 깨워줬을 거예요. 이 양반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정당에 대한 호감도 상관없이.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유권자들을 악수를 일일이 하고 이제 만나기 때문에 네. 제가 호남 쪽 내려갔을 때 오히려 영남 내려가면 야 이 새끼야 너 왜 왔어 이런 있잖아요 친박 네. 쪽. 근데 호남은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바른정당에 불쌍하니까 그런 거죠. 뭐 하여튼 뭐 불쌍해서 분위기 좋은 건 최고지 정치인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하고 안철수 관계는 과거를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어제는 DJP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연대를 바라기 때문에 DJP 선거연대에 비유했는데 근데 JP는 당시 정치 스펙트럼을 보면 지금 홍준표랑 가까워요. 가장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YS라는 DJ. YSDJ가 서로 필요할 때 합당을 했다가 경쟁할 때 또 분당을 하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을 보면 이제 민주당에 이제 몇 분이 계시고 민주당 이외에는 그나마 가장 앞서 있는 게 유승민, 안철수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어쨌든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앞으로 대선까지는 큰 새로운 스타가 나오기 전에는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밖에 없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국당에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4년 이상 남았는데요. 아니 굳이 명분 없이 합당 안 해도 개인 대선 후보로서의 이 인지도나 지지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떨어지겠죠. 우리도 명분 없이 명분 없이 하는 것보다 명분 있게 도개청청 가는 게 낫죠. 유승민 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선거연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승민 대표 잃을 게 별로 없다. 우리는 충분히 얻을 거 얻는다는 거죠. 근데 선거연대도 안 될까 봐 제가
박지원 전 대표님한테 사실 선거 연대까지는 하자. 그죠. 그건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 안 갈 거면 민주당이 후보 안 될 것도 아니고 선거 연대까지는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민한테 맡기자는 거죠. 그러면 바른정당의 핵심 지도부의 본심은 선거 연대까지만 가자 이겁니까 일단은? 그건 반드시 하자. 거기까지는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자. 통합까지는 너무 길도 멀고. 아니 근데 통합은 이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무리하지 말자. 그렇죠. 네. 이걸 굳이 무리해서 합당하다가. 자연스럽게 온다면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순리대로. 순리대로 갈 일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국당 분당을 우리가 촉진시키려고 하태경이 국민의당 파괴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 연대까지도 안 될까 봐. 아니 박지원 대표 제가 비판한 거는 박지원 대표는 자꾸 바른정당 파괴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냐. 파괴조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악심을 품으면은 자꾸 뭐 안철수 합당 우리도 하겠다 뭐 이랬으면 하지. 오늘도 그런 이야기해서 국당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죠 하려면. 그래서 분란이 돼서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그렇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통합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봐야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득될 것도 없고 우리 바른정당의 새로운 개혁보수 스타일도 아니고 그 완전히 옛날 공작 구태 이런 정치잖아요. 네, 그 정도 영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마디 하면 또 이 유승민 마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하겠죠. 그러면 그냥 드라이하게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보세요? 국민의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선 위주여가지고 우리 다선들이 한국당 가면 당협위원장을 꿰차요. 그리고 그 경선을 하더라도 이깁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초선이 많죠. 초선 많죠. 호남 쪽은 27명인가. 이건 정말 내가 정치 실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비례가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초선들은 가서 경선에서 거기 다선이 떨어진 다선한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다선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막 이렇게 반기를 내는 분들이 대체로 다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가서라도 이길 수 있다 저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합쳐야지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지방선거도 자기가 장악할 수 있고. 그런 분들만 앞으로 나서고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초재선들이 안 따라가죠. 초재선들은 안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더라도 분당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합당을 안 한다는데 당장 합당 안 한다는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기 위해서 뭐 그분들 제명 이렇게 할 리도 없고. 자, 바른정당 두 번째 실력자 하태경 최고위원의 국민의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희망, 바람 같은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제가 중재한 대로 선거 연대로 일단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선거 연대 정치 협상을 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좋은 사람들 다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지방선거 전면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연대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서울시장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 선거연대에 누가 나가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조합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표도 될 수 있고 유승민 대표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안철수 혹은 유승민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예를 들면 남경필 또는 누구.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제 바람대로는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당 손학규 또 한 사람 나와서 뭐 세 사람 경선 붙이고. 뭐 경기도지사 했는데 또 나가요? 뭐 나올 수 있죠. 우리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너무 막 갖다 붙이시는 희생을 하시는 거고. 부산에도 뭐 안철수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해서 뭐 경선에서 흥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불시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핫한
네. 후보군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가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저는 일단 그림을 딱 그리고 네. 저도 필요하면 저도 헌신할 생각이 있죠. 근데 지금은 네. 중앙의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하태하태는 어쨌든 중앙 정치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의 어디 나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방은 자, 이것이 바른정당이 바라보는 현재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면 이제 결론이 나 있을 테니까, 예, 만나든가 얘기를 나눠보죠.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